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한 나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상처와 불평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늘 더 가난해졌고 권력과 특권은 일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속으로 이런 질문을 삼켰습니다. 이 땅에서 과연 서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도 부자의 자식처럼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곁에서 답을 찾으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의 후손도 아니었고 부유한 집안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학교 대신 공장을 다녔습니다. 쇳덩이를 나르다 다친 손가락은 아직도 그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수 없다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붙잡았습니다. 길바닥의 가로등 불빛조차 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가난과 차별, 불평등의 벽을 넘어선 청년, 이재명. 그는 누구보다 먼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억눌린 이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삶의 진리였습니다. 시대는 언제나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외치는 투사가 필요했고 경제성장기에 산업을 이끌 기업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극화와 불평등, 청년 세대의 좌절 앞에서 국민은 삶을 바꿔줄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란 국민의 밥이고 국민의 삶이며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언어가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 가난을 겪었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성장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보다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싹텄니다. 역사는 늘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많은 국민은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재명을 부르고 있다. 그는 권력의 길이 아니라 민중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늘 시민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위해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민을 위해, 청년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사람의 인생과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일구었는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소년 노동자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도지사로,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억눌린 이들이 이뤄낸 기적의 역사입니다. 시대가 만든 지도자, 불굴의 개척자, 국민 속의 대통령. 그 이름은 이재명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60년대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불빛은 빠르게 번져나갔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수많은 가난한 집 아이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로 몰려가 성공을 꿈꾸었고 누군가는 시골의 빈집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소년도 그 시대의 아이였습니다. 그는 1964년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5째. 형제는 많았고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본인의 밥그릇을 비우곤 했습니다. 가난은 숨쉬듯 당연한 것이었고 배고픔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구멍난 창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어린 아이들은 서로의 몸을 붙여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배고픔이 뱃속에서 요동쳤지만 그 배고픔을 견디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동생들과 이불 한 장을 나눠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우리 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사는 날을 만들겠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그는 늘 부끄러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새 교복을 입고 있을 때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책을 사야 했지만 집안은 교재값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은 그에게 부러움이자 아픔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자 그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는 이미 소년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아이에게 너무도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금속 냄새가 가득한 공기는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어린 소년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작은 손은 늘 차갑고 거칠었고 팔과 다리는 늘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출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존을 위해. 그러던 어느 날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회전하는 기계에 그의 손이 끼어버린 것입니다. 귀를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피가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손을 쓰기 힘들 겁니다. 소년에게 남은 것은 흉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불평등이 남긴 낙인이었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공부 대신 공장에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기회조차 빼앗겨야 하는가? 그 질문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그저 눈물로 끝나는 하소연이 아니라 훗날 그의 정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알았습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 누군가는 이 불공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붙잡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앉아 낡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종이는 닳아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뜨겁게 빛났습니다. 책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공장의 벽 너머에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벽을 넘어설 것이다. 그 다짐은 매일 밤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공장 다니는 내가 무슨 공부냐? 너 같은 애가 판검사가 될 수 있겠니? 그 조롱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칼날을 오히려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비웃음은 그의 연료가 되었고 조롱은 그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검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낮에는 노동자, 밤에는 학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 헐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글자를 새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값비싼 참고서 대신 빌려온 책과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때때로 손은 피곤해 떨렸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맞설 무기였고 자신과 같은 소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는 결국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년 노동자의 삶을 살던 아이가 드디어 학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끝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검정고시 합격은 단순한 시험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세상에 던진 도전장이었고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는 여전히 아르바이트와 노동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일터, 그리고 남은 새벽 시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법을 무기로 삼겠다.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러나 사법고시라는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수많은 청춘들이 도전하지만 합격하는 이는 극소수. 도전의 과정에서 좌절과 실패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재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헌책들을 바라보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는 곧 가족의 포기, 포기는 곧 자신과 같은 서민들의 포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걷는다. 나는 끝내 해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소년 노동자로 손가락에 상처를 남긴 채 살아온 자신이 마침내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합격 소식은 그의 가족뿐 아니라 그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도 해낼 수 있다.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변호사가 된 이재명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누구나 알 듯 법조인의 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큰 돈을 버는 길, 다른 하나는 서민의 편에 서는 길. 많은 이들이 충고했습니다.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라. 큰 로펌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곳은 언제나 서민의 삶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보증을 잘못 써빚더미에 앉은 가장, 세입자를 내쫓는 권력자들에 맞서는 이들. 그는 그들의 곁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의 눈물이 그의 플리딩즈가 되었고 그의 변론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가난과 차별에서 비롯된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가가 아니라 약자의 벗이라는 것을. 그가 법정에서 이길 때마다 서민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변호를 해도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법정 안에서만 싸워서는 안 된다. 정치로 들어가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것만이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다. 그의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치며 느낀 그 억울함. 밤마다 가로등 아래에서 책을 보며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수없이 듣던 조롱과 비웃음. 그 모든 것이 그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소년 노동자는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는 이제 정치인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 가난과 차별 속에서 버텨낸 그 소년의 기억은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를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권력자가 아니라 서민의 편에서 싸울 것이다. 나는 나와 같은 소년들을 위해, 나와 같은 가정을 위해 끝내 이 나라를 바꿔낼 것이다. 변호사로서의 삶은 늘 바빴습니다. 그는 돈 되는 사건을 맡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 부당하게 쫓겨나는 세입자,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 안다. 나는 억울함이 무엇인지 안다. 그렇기에 나는 그들의 편에 서야 한다. 그의 법정 변론은 단순한 법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삶이 담겨 있었고 눈물과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고통을 증언하듯 법정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한계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을 맡아도 억울한 사람들은 끝없이 생겨났습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 불을 끄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길로 충분할까?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 떠오른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12살의 나이로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소년. 손가락을 다친 채 피 흘리던 기억. 가로등 아래에서 책을 붙잡던 외로운 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느꼈던 절망과 억울함이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안에서의 싸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자리, 정치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기득권은 거대했고 정치판은 이미 부유한 가문과 인맥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정치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너 같은 흙수저는 금세 부서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뚜렷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겪은 가난과 차별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사회 문제를 공부하며 서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여전히 가난했던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매일같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잊지 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정치 입문을 결심한 순간 그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소년 노동자에서 변호사가 되었듯 이제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 길은 험난했고 많은 벽과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장 깊은 절망을 이겨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의 흉터는 여전히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너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의 청년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난과 차별, 억울함을 이겨내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수많은 서민 세대가 공유한 고통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길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이름의 거친 바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 길은 더 험난하고 더 많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이미 절망이었기에 이제 그는 희망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 노동자는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는 이제 정치인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가난을 이겨낸 소년의 다짐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쓰러져도 일어설 것이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걸을 것이다. 나는 끝내 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성남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발전하는 도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당이라는 신도시는 화려하게 성장했지만 원도심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행정은 비효율적이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성남은 아이러니한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촌인 분당이 있었지만
동시에 원도심은 몰락의 상징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급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철거민과 빈민층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도시 안의 격차, 바로 그것이 성남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그는 이제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의 눈은 고향과도 같던 성남을 향했습니다. 이 도시부터 바꿔야 한다. 이 도시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짐은 곧 그의 출마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이미 기득권 정치 세력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조차 이재명이 과연 될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자금력도 화려한 인맥도 없는 변호사 출신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화려한 후원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시장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저는 가난을 압니다. 저는 억울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했지만 시민들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점차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성공이 아니라 성남이라는 도시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하가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시청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시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과연 저 신인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은 더 이상 부패와 낭비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지켜내야 한다. 나는 성남을 반드시 되살릴 것이다. 그의 개혁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던 사업들은 하나씩 폐기되었습니다. 그 대신 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시청 안팎은 술렁였습니다. 기존의 관행이 무너지고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반발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점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길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행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남 시민들에게 정치란 실망과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늘 시민 속으로 들어갔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의 행정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남의 골목에서, 재래시장에서, 학교와 복지관에서 그는 시민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정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행정입니다. 이재명의 성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채의 늪에 빠져있던 도시는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섰고 시민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 그는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재명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행정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을 직접 바꾸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행정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밥이고 삶이고 행복을 지켜내는 것이다. 첫 번째 대표 정책은 청년 배당이었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 그것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빼앗긴 청년들에게 사회가 보내는 응원이자 너희는 이 사회의 주인공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책이 발표되자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퓰리즘이다, 예산 낭비다. 비판은 거셌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에게 쓰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청년이 희망을 가질 때 도시와 나라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청년 배당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된 돈은 동네 가게와 시장에서 쓰였고 청년들은 경제적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을 되찾은 청년들은 말했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진다. 두 번째는 무상교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정책이 시행되자 학교 현장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복 때문에 눈치를 보는 아이가 줄었고 아이들은 당당하게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한 학부모는 말했습니다. 교복값이 줄어든 것도 고마운데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자신감 있게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상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출산 후 경제적 부담으로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출산 친화 도시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 어르신 복지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 등 시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는 정책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행정의 기준은 오직 시민입니다. 특권층이 아니라 가장 힘든 시민이 편안해질 때 그 정책은 성공한 것입니다. 시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못한다는 말이 먼저 나왔지만 이재명 시장의 밑에서는 방법을 찾자가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점차 그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점차 우리 도시는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이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청년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차별 없이 교실에 들어섰고 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성남시를 주목했습니다. 파격적 실험, 복지 혁신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퍼주기다. 재정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복지를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정 스타일은 기존 정치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보다 현장을 더 중시했고 회의실보다 시장 골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늘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이 곧 정치의 주인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구호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행정가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숨쉬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에서 시작한 실험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청년 배당과 무상교복을 벤치마킹했고 성남은 대한민국 복지 행정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시장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도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정치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변화는 곧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은 성남을 대한민국 복지 실험실이라 불렀고 학계와 정치권도 앞다투어 성남의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정은 늘 시민 속에서 출발했고 그의 정책은 늘 시민의 삶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었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과 대화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장과 이렇게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 시장실이 아니라 바로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항상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은 끊이지 않았고 청년들이 지역 화폐로 숨통을 틔우는 모습을,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받는 모습을, 성남의 거리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원한다. 우리는 더 큰 희망을 원한다. 이재명은 점점 전국적인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성남시장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정책과 철학은 지방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도 따라왔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화법, 거침없는 개혁 드라이브는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한국 정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장이 이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성남의 이름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성남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이야기를 듣고 상인들과 악수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점점 더 멀리, 더 큰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성남시에서의 성공은 곧 경기도지사라는 더 큰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채 도시를 복지 도시로 바꾼 경험, 시민의 삶을 직접 개선한 정책, 그리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했던 행정. 이 모든 것은 그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자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에게 성남시장은 단순한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속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무대였고, 그가 서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시작했음을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성남에서 배운 것은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시작된 실험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에서 변호사, 변호사에서 시장, 그리고 이제는 도지사와 대통령을 향한 길. 성남은 이재명의 정치 인생에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그의 철학과 실천이 응축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앞으로 한국 정치사의 한 장을 새로 쓰게 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남의 개혁은 이제 전국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그가 성남을 바꿨듯 언젠가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여름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3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였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발전 뒤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거 불안, 청년들의 취업난,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 도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남에서 부채를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며 서민의 시장으로 자리 잡은 바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도시가 아닌 한 도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선거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화법과 과감한 개혁 의지는 찬사와 동시에 날카로운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를 두려워했고
언론은 그의 행보를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를 바꿔낼 것입니다. 도민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남 시민이 느꼈던 희망을 이제는 경기도민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공약보다 생활 속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교통, 주거, 복지, 일자리. 그는 도민들의 삶에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6월 경기도민은 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지방 정치인이 아닌 전국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취임 직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 행정은 복잡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거 문제,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그리고 지역 불균형과 교통난까지. 도민들은 당장 해결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라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도민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바꾸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도청의 문을 활짝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였으며 복지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징적이었던 것은 기본소득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성남에서 시작한 청년 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 이른바 청년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다. 재정이 무너질 것이다.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첫걸음입니다. 이 나라는 청년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정책은 곧 성과를 보였습니다. 청년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고 지역 화폐 사용으로 지역 경제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정은 시작부터 강렬했습니다. 도민들은 말했습니다. 시장 때와 다르지 않다. 역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다. 그는 도지사가 아니라 여전히 서민 속에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라면 경기도를 바꿀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말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은 대한민국에도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었고 국민의 삶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제는 멈추고 일자리는 줄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도민들의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도청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신속하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검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의 철저하고 투명한 대응은 도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경기도는 다르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방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민들의 생계였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매출이 끊긴 사람들이 당장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그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했습니다. 도민이 먼저다. 도민이 버텨야 나라가 버틴다. 그의 결단은 곧 재난기본소득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였습니다. 정책이 발표되자 전국이 술렁였습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다니 말도 안 된다. 예산이 감당이 되겠는가?
비판은 거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위기일수록 도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곧바로 동네 상권을 살렸고 편의점, 마트, 전통시장 곳곳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장사 좀 된다. 정말 도움이 됐다. 이런 게 정치구나. 재난기본소득은 곧 전국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이 제도를 주목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실험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 방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방역에서도 그는 강력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했고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법과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때로는 비판을 불러왔지만 도민들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위기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속에서 이재명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경기도를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과감한 지자체장, 위기 리더십의 아이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너무 앞서간다, 독단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선택이 옳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국가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버틸 것이다. 도민들은 이재명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리더를 증명하는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그 시험대에서 단단히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지도자, 위기 속에서 빛나는 개혁가. 도민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도지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며 이재명의 이름은 더 이상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의 의제가 되었고 그의 행보는 전국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기본소득 논의였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청년배당,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 시행한 청년 기본소득과 재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정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그의 주장은 찬사와 동시에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지지자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국민이 주인 되는 시대가 온다. 이재명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다. 반대자들은 공격했습니다. 재정이 무너진다. 비현실적이다. 논란은 뜨거웠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정책이 국민적 담론을 바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본소득은 허황된 이상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현실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의 정책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과감한 아이디어와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행정가였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상징성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불평등에 맞서는 개혁가, 약자의 편에 서는 지도자, 실행력 있는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민들뿐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그의 행정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은 때로는 독단으로 비춰졌고 그의 직설적인 언어는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는 우리 삶을 바꿔주고 있다.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다. 경기도지사 재임 후반부, 그의 이름은 이미 차기 대권주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빠르게 상승했고 그의 발언은 곧 전국적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은 경기도를 거쳐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역 정치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발걸음은 현장을 향했습니다. 청년들과 대화하며 노인들의 손을 잡으며 시장 상인들과 함께 웃으며 그는 변함없이 시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 억울함을 겪고 절망을 뚫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증명하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남은 상처, 그의 청춘에 남은 고난은 그의 정치 철학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이제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고 국민 속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경기도를 바꿨듯 언젠가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에게 경기도는 도전이자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1300만 도민의 삶을 지켜내며 위기 속에서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무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정치인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이름이다. 2021년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불평등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문 앞에서 좌절했고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삶과 안전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집값은 치솟아 서민의 꿈을 앗아갔고 사회 전반에는 불신과 냉소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국민은 물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누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줄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선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21년 여름, 그는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나라, 기본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에서 노동자, 노동자에서 변호사, 변호사에서 시장과 도지사로 성장한 그의 삶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무대 위에서 국민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끝내겠다. 기본소득으로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그의 선언에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열렬히 반응했습니다. 기회를 빼앗기고 희망을 잃어가던 그들은 이재명이라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를 개혁의 아이콘이라 불렀고 다른 일부는 위험한 포퓰리스트라 비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 올랐고 찬반의 목소리는 갈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유세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보다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택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좁은 골목, 공장의 쉼터, 대학의 강당, 그는 늘 국민 곁에 있었습니다. 유세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득권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저는 약자의 친구이고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솔직한 고백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치인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진솔함,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무기였습니다. 물론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그의 거침없는 화법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고 언론은 그의 행보를 확대 해석하며 때로는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어르신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공장에서 다친 흉터가 남아 있었고 그 손을 잡은 국민들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그가 내세운 정책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그는 성남과 경기도에서 이미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둘째,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개혁.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는 투기 억제와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셋째, 일자리와 경제 성장. 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넷째, 정치 개혁과 권력 분산. 그는 기득권 정치의 폐단을 끝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 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연설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마디가 국민의 삶과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통계보다 사례를 말했고 이념보다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국민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유세 도중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너무 힘듭니다. 그는 청년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같은 청년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난했고 저도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전국에 퍼졌고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유세 현장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이 모였던 자리가 점차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를 부르는 함성 같았습니다. 물론 반대와 비판도 거셌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의 정책을 위험한 실험이라 불렀고 언론의 일부는 그의 과거를 끊임없이 파헤쳤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 행동 하나가 왜곡되어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삶은 이미 수많은 시련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저는 국민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자신감은
국민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우리의 편에 서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공세는 거셌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눈부시게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국민을 향했습니다. 밤늦은 유세 현장에서 그는 목이 쉬어가면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는 우비를 입고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은 느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와 같은 비를 맞고 있다. 이 후보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의 선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 속의 지도자, 이재명. 선거 막판, 대한민국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함성이 울렸고 TV 속 토론장은 연일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단호했고 솔직했으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늘 국민의 삶에서 출발했고 상대 후보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국민 편에 선 후보를 만났다. 그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유세 현장은 날마다 축제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피켓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그 외침은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냉혹했습니다. 막판 공세는 거셌고 언론과 기득권 세력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왜곡되며 여론은 요동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만 믿겠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전국이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개표 방송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접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는 오르락 내리락 했고 시민들은 손에 땀을 쥔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불과 0%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 아쉬움 속의 패배였습니다. 그 순간 많은 국민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만 더였는데, 정말 바꿀 수 있었는데, 실망과 허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담했습니다. 패배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오늘 승리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저의 다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 속에서도 국민 속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국민들은 느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비록 이번에는 지더라도 언젠가 그는 돌아올 것이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후보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만들어낸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선거 이후 그는 곧바로 국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패배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거리로, 시장으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도민과 국민의 삶을 챙기며 여전히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국민들은 놀랐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패배 후 자취를 감췄을 텐데 그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진정성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정치인은 직위가 아니라 국민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도전은 패배로 끝났지만 그 의미는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국민 속 지도자로 성장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문 앞까지 다가간 이야기. 그 여정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패배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국민 속 지도자로 남았고 국민은 그에게 다시 희망을 걸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한 번의 패배에서 더 큰 승리를 준비합니다. 이재명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언젠가 그는 돌아올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재명,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꿈꾸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2022년 대선은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 끝에 아쉬운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불과 0.73% 차이.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탄식과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했고 어떤 이는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패배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국민 앞에 섰습니다. 저는 비록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저의 다짐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배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국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그는 여전히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국민들은 놀랐습니다. 패배했음에도 그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진심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정치란 직위가 아니라 국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는 그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가을, 그는 당대표 선거에 나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너무 빠르다. 패배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야당이 분열하고 흔들리면 국민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 당을 책임지겠습니다. 선거는 뜨거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고 그의 강한 리더십을 두려워하는 세력의 견제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 이재명.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야당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은 험난했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새 정부는 야당을 배제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언론의 집중 조명, 정치적 공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을 무너뜨려야 한다. 권력의 칼끝은 분명히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입니다. 가난을 이겨냈고 불평등과 싸워왔습니다. 이제 권력의 탄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민생을 외쳤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권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 취임 직후 그는 당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물가 상승, 고금리, 주거 불안, 청년 실업.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부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 대신 그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며 농민들과 논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해답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정치는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거대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 연이은 수사, 언론의 공격. 그의 하루는 고통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공격입니다.
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당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너무 강경하다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일부는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원칙을 말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 이재명은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그는 패배했어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국민 속 지도자다. 야당 대표 이재명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국회 회의장보다 현장을 더 자주 찾았고 언론 브리핑보다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변함없이 분명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물가 폭등이 서민 가게를 압박할 때 그는 곧바로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장사가 어떠십니까?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상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호소했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임대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치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도 그는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대학 강당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졸업이 두렵습니다. 공부를 해도 일자리가 없으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좌절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드립니다. 청년들이 스펙보다 꿈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답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그는 곧바로 청년 일자리 관련 법안을 추진했고 기본소득제와 청년 지원 제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년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노동 현장에서도 그는 늘 앞에 섰습니다. 산업재해로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의 장례식장, 파업 중인 노조의 천막,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농촌 또한 그의 발걸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겨울 논바닥에 앉아 농민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그는 말했습니다. 농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먹거리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농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기다려왔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당과의 갈등은 첨예했고 검찰 수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생을 앞세우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국회 본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때로는 여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지만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새롭게 열어갔습니다. SNS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과 대화했고 무엇이 힘드십니까라는 질문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화면에 뜨자 그는 곧장 읽고 답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정당 대표였지만 그의 행보는 대통령 후보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했고 여전히 가난과 불평등에 맞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너무 과감하다. 민생보다 정치 투쟁에만 치중한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달랐습니다. 국민은 그가 늘 자기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야당 대표를 넘어 국민 속 지도자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국회 담장을 넘어 골목과 시장, 청년의 방과 농촌의 들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들은 말했습니다. 정치가 달라졌다. 이재명은 적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의 행보는 야당 대표의 공식 일정보다 민중 속에서 이어지는 비공식 만남에서 더 빛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패배했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지도자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당 대표 이재명을 향한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검찰은 연이어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 걸음 하나가 정치적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권력의 칼끝은 명확히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그런 기류가 정치권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 정치적 공격, 언론의 왜곡, 그 어떤 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방어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싸움은 개인 이재명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생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그의 의연한 모습은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켰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대표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촌의 논두렁, 산업단지의 공장, 청년들이 모인 대학 강당. 그는 늘 그곳에서 국민과 마주했습니다. 특히 재판 출석길에 들려온 한 장면은 국민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힘내라 외쳤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결연했고 그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민생을 외쳤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대책,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 농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그는 하나하나 직접 챙겼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단순히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느꼈습니다. 그는 권력의 탄압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국민 곁에 서 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존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는 시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민 속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희망으로 불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강경한 투쟁만으로는 미래가 없다. 그는 국민과의 신뢰로 버티는 지도자다. 그러나 국민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다르다. 그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대표 임기 후반부, 그는 거대한 폭풍 속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 속에서 싸우겠습니다. 저의 길은 권력의 길이 아니라 국민의 길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정치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속에서 태어나 국민 속에서 살아가는 지도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야당 대표 이재명은 끝내 국민 속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권력의 칼끝은 그를 겨눴지만 그의 곁에는 늘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승리한 지도자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치러진 조기 대선, 그 무대 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야당 대표의 길을 걸어온 이재명이 올랐고 마침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투표율은 79.38%로 제15대 대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 뜨거운 참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수많은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온 그가 마침내 국가를 이끄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당선 직후인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중앙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선언했으며 그는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공정과 정의,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과제는 더욱 무겁습니다. 경제 위기, 기후변화, 국제 갈등, 팬데믹 이후 이어진 국민의 상처와 분열 모두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려온 삶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그의 미래 과제는 4가지입니다. 1. 시대적 기본소득 실현.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실험을 이제 전국적 시스템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2. 공정과 정의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선택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3. 시민 중심의 현장 정치. 그의 정치적 DNA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농민, 노동자, 어르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소통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4. 초당적 통합과 국정 운영. 지난 대선은 분열 속에서도 더 큰 통합을 향해 나아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 사이트 3인덱스 3. 국제 무대 역시 그의 시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그의 당선을 환영했고 한미, 한이유, 한중 정상들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저항, 국내외의 정치 외교적 난제, 국민의 기대는 막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믿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소년의 눈물, 청년의 절망, 변호사로서의 정해, 시장과 도지사, 대선 후보, 야당 대표로서의 도전,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으로서의 승리까지.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시대의 희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많은 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